대통령을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영상에서 보신 대로 대선을 75일 남은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결정됐습니다. 대선 전국에는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이 밖에 정치권 주요 현안 여야 선대위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 상황실장이시죠. 고민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이재명 미래 국민검증단 부단장 박수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지금 결정이 됐고 발표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면 복권 문제는 이제 형사사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과 역사적 판단은 그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했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석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석기 가석방은 부적절합니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도 저는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인의 권력의 사유화와 국정농단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도 정치의 희생양인 것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국정농단 주범의 반성도 사죄도 없는 사면은 그 자체로 촛불 부정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정치권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반응을 지금 듣고 오셨는데, 자, 어제 박범계 장관이 형 집행정지도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에도 최근까지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전격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한데 여권이라던가 이재명 후보하고도 교감이 전혀 진짜 없었습니까?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면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뭐 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러 단위에 있는 사람들과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사면은 말한 대로 이제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누구와 뭐 사전에 미리 조율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마 없이 예. 오늘 이제 뉴스에서의 발표를 보고 각 후보들도 그렇게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원래 만기 출소일로 하면 2039년입니다. 자, 12월 31일 0시에 석방이 되게 되는데 국민 통합 명분을 들었고요. 그리고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이런 상태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무려 1737일, 1737일이나 이제 영어의 몸이 되시게 네.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오래 이
수감이 되셨고 재임하셨던 대통령으로 계셨던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늦었습니다만은 뭐 뒤늦은 결정이지만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성이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70세이시고 또 병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진작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진작했었어야 된다. 예, 촛불 시민단체들은 지금 반발하는 성명을 냈고요. 또 반면에 보수 단체들은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 뭐 친박근혜 단체로 분류되는 우리공화당 측에서는 5시쯤에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 중인 서울 삼성병원 앞에서 석방 축하 집회도 연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사면을 두고 또 한 번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갑론을박들이 있을 수밖에 예. 없습니다. 워낙 민감한 이슈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면서까지 박근혜 씨를 사면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간의 갈등이 너무 고조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는 해소하고 대통합을 이루자.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국가가 어떤 재난적 위기 상황에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함께 극복해 가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다 함께 좀 손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가석방이 됐잖아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형 집행정지를 주장했었습니다. 사면 말고. 그런데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석기 가석방의 물타기다 이런 반응을 내놨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 이석기 전 의원이 가석방이 됐고 한명숙 전 총리가 복권이 됐습니다. 네. 같이. 만약에 한명숙, 이석기 두 분만 이렇게 조치를 했더라면 예. 아마 여론이 굉장히 뜨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특히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내란 선동죄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통진당 자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 심판 결정을 받아서 해산된 정당의 대표였는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전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도 이제 나와서 가석방이 됐었거든요. 두 번씩이나 특혜를 준 거에 대해서 많이 뜨겁게 시끄러웠을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사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여론을 좀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지 않았을까. 막판에 그걸 고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물타기 측면에 조금은 있다. 박지용 그렇습니다. 의원께서도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예. 하지만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들도 많고 생각들도 많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씨 사면과 이석기 한명숙 이것을 연결짓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네. 또 이준석 대표께서도 이 이석기 건에 대해서는 가석방 대상이고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예. 또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갈라치기다, 물타기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그것 또한 이제 구시대의 인물임을 스스로가 자꾸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이제 옛 것들은 조금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두고요. 네. 또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미래 비전에 대해서 좀 논의하자라는 바닥을 깐 것이니까 정치인들일수록 더더욱 거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래를 보자는 우리 고민정 의원님 말씀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형법 72조 정면으로 위배라고 생각합니다. 형법 72조에 의하면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 가석방한다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나오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말 몇 마디 잘못한 거로 감옥에 잡아넣는 이런 탄압적인 예. 조치를 자기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혀 뉘우치는 게 없는데 형법 72조에 위반해서 가석방하는 게 맞느냐 예. 이런 점이 지적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결국은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말과 또 배치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씨 같은 경우도 결국은 본인이 사과 입장을 전혀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그 사면은 국민들 간의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 정치권에서도 정쟁은 좀 멈추고 거기에 대해서 좀 모두가 통합될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해석하려 하고 바라보려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통합의 방점을 둬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번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빠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정치적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왜 그 사람은 안 했는가. 근데 이제 박근혜, 이명박 요 두 사람의 그 이유가, 구속 이유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판단도 분명 있으실 거고요. 그러면은 박근혜 씨도 결국은 사면하지 말았어야 되느냐, 또 이런 논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서로가 다 져버리는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예. 글쎄 자, 통합이라고 한다면은 예. 이명박 대통령님도 사실 80이 넘은 고령입니다. 병도 있으시고 그렇다면 국민 대통합 플러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적어도 특별 사면까지는 못 가더라도 아프시니까 형 집행 정지까지는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빠졌고 혹시 3.1절 특사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사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님 고유 권한이기 네. 때문에 저희 정치권에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통령의 예. 고뇌가 3.1절 특사 때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이번 사면 같은 경우는 이 두 진영 다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이 어깨에 큰 짐을 내려준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국민들께서 계속 정책 경쟁을 좀 해라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고 계시니 미래를 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큰 그림을 네.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는 이 박근혜 씨를 과연 복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한 그 생각들도 좀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오늘 약자와의 동행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고와 권익 연대를 찾아서 봉사 활동을 하고 나와서 지금 취재진 앞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으로 잠시 가보시죠. 제가 뭐 어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라는 한 가지만 같은 생각이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동행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입당할 당시에 국민의힘이 이 9가지를 다 포용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외연이 더 확장이 돼가지고 이 9가지 생각이 다른 분들도 하여튼 가급적 많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당의 혁신을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이루겠다 하는 뭐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기자분들 지금 질문만 받겠습니다. 후보님 그 20대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그런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나 앞으로 또 어떻게 그걸 많이 하실 건지. 글쎄 뭐 제가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뭐 그거는 우리 선대위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잘 분석을 해서 정권 교체에 또 필요한 그런 전략과 방안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 뭐 2시 백플에서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가지 정도만 질문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태희 본부장님께서 배우자한테 직접 하다 검토 좀 주시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뭐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따가 또 당사에 돌아가니까 한번 무슨 말씀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또 뭐 그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석기 씨 가석방이랑 그다음에 한명숙 국무총리 관련해가지고 후보님이 아까 오전에는 그 연결지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당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연결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관계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 부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직 대통령과 그 이외의 인물을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는 것은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크리스마스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뿐만이 아니라 어제 그 발언 논란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답변도 있었고요. 정권 교체라는 한 가지 생각이 같으면 힘을 합칠 수 있다. 이 얘기 오늘 또 했고요. 최근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이 국면에 대해서는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선대위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정권 교체 전략과 방안을 만들 것이다. 자, 이런 얘기 정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 관련한 내용들 잠시 뒤에 다시 좀 짚어보도록 하고 다시 사면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대선을 70일 남긴 이 시점에 결정이 된 거라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가장 관심이거든요. 민주당에서 보면은 중도층 확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핵심 지지층에서 반발 가능성도 좀 예상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워낙 큰 사안이기 네.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한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이 상황들을 어떻게 수습해 갈 것인지 설득할 사람들은 설득하고 또 이렇게 끌고 가야 될 사람도 네. 끌고 가고 그런 면모들을 보여야 할 어찌 보면 이제 하나의 판이 깔린 셈이죠. 예. 네. 국민의힘으로 가보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바라는 이런 상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했던 인물이기도 해서 이걸 좀 풀어야 되고 앞서 얘기가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사면이 안 됐기 때문에 친이계 친박계 갈등이 또다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친이 친박 갈등은 윤석열 후보가 사면을 결정한 게 아니고 예.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뭐 갈라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 경우는 이제 늦었다는 것 때문에 환영하지만 이 한명숙 그다음에 이석기 이 두 분 때문에 오히려 보수 진영이 결집할 가능성이 좀 예. 있다. 그다음에 진보 진영은 우리 후보께서 좀 아까 방송 보니까 좀 떨떠름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적극 환영을 하지 않고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약간 떨떠름하게 말씀하신 거는 핵심 지지층 이탈을 염려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입원 중인 이런 상황이고요. 12월 30일 0시에 석방이 되는데 그날 모습을 드러내면서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지 아니면은 입원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 이후 1월 적당한 시점에 메시지를 낼지 국민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자, 이 내용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나란히 가족 리스크에 휩싸였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이번에는 각각 대장동 의혹과 또 이딴 실언 논란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요. 오늘 오전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제가 이제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검찰에 기소돼가지고 대장동에 5,500억을 내가 벌었다라고 했더니 가짜다라고 기소당했지 않습니까? 기소당했죠. 근데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내용 파악을 하느라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좀 연결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연결된 사람이 이분이었어요. 통화를 제가 그때 상당히 많이 했죠. 설명을 그 사람한테 다 들었으니까. 네.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전에는 제가 그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네. 자, 이재명 지사 얘기로는 출장에 동행했지만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는 대장동 전에는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모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모르고 싶거나 몰라야 하는 사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2009년부터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사진을 확보한 자료에 하면은 2015년에 출장을 9박 11일로 갔는데 통상이 출장을 몇 사람 안 갑니다. 뭐 20명, 30명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명 정도 남짓 가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 그다음에 방문지, 토론 뭐 이런 걸 전부 같이 하기 때문에 한 11일 이렇게 갔다 오면 굉장히 친해지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려도 모르고 싶거나 몰라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분이 키맨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그 넣었는데 위에 윗선의 지시에서 뺐다 이렇게 진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아주 키맨이었는데 이걸 이제 모른다고 하신 거죠. 좀 뭐 진실성이 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수영 위원께서 사진을 분석하면서 그 골프 친 골프 모자의 그 볼마커를 지적을 하셨는데 자,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사진을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만 네 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예. 전부 골프 모자와 골프 복장을 하고 있었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골프 모자에 볼 마커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거는 뭐 골프를 같이 치신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했고 만약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사 하고 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모자에 볼마커가 있는 걸로 봐서는 골프를 같이 쳤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좀 모르기가 좀 힘들다 이런 정황을 그렇습니다. 설명하신 것 네, 같은데 네. 고민정 의원님 모르고 싶거나 몰라야 하는 사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반드시 두 사람 관계가 내밀한 관계이길 바라시는 거겠죠.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내밀한 관계였는지를 지금 캐묻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세미나 사진에서의 같이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거는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그런 사진을 가지고 의혹 제기하는 거는 너무나 얼토당토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의원들의 세미나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심지어는 공동 주최하는 것도 있고 발제자도 있고 토론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밀하냐, 잘 서로 아는 사이냐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네. 저 또한 박수영 의원님하고 매주 만나고 있지만 알냐라고 묻는다면 알긴 알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아는 사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이제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골프 모자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골프 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단순히 골프 모자를 썼다. 그러면 수많은 아이들도 뭐 기아 타이거스 모자 쓰면은 그 사람이 뭐 야구 유소년 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골프 모자를 요새는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저는 네. 테일러메이드라는 게 골프 모자인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단순히 이제 그러한 것만 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밀하게 나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좀 빈약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고민정 의원님이 골프를 친 사실이 없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해요.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도 도저히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네. 이미 공보단에서도 그렇게 기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기자들도 모르던데요. 네,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는 함께 같이 있었던 분들밖에 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자, 일단 그 김문기 씨가 남긴 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뭔가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편지에 이제 동생분이 밝힌 바에 의하면은 편지에 윗선에서 다 해놓고 왜 자기만 아래쪽에 자기는 실무자로서 실행한 사람에 불과한데 몸통과 윗선은 다 놔두고 자기만 이렇게 수사하고 괴롭히느냐 하는 심정을 토로한 편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검을 하든 지금 검찰이 수사 방향을 바꾸든 빨리 몸통과 설계자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소환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본인 실무자만 게다가 유한기 본부장께서 또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남은 사람이 이제 김문기 씨밖에 없는 처장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한테 굉장히 압력이 많이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건데요. 좀 계속 여야 의원들 나오시면 특검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계속해서 이재명 특검이라고 아예 이름까지 붙이셨던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선택적 특검을 하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후보자께서 검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너무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실제로 그 돈이 처음에 나왔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의 집이 왜 하필이면 김만배 씨 누나에게 팔렸는지에 대한 수사, 곽상도 씨의 50억 클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특검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알겠습니다. 후보께서 뭐 쌍특검 받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부산저축은행도 받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그 특검법에는 안 넣으셨습니까? 아니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내야죠. 윤석열을 특검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내시고 이재명 후보를 특검하는 거는 저희 당에서 내야 되는데 저희 당 법안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쌍특검 하려면 2개의 특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선대위 관계자를 모시는데 다 특검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특검이 합의됐다는 소식은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리질 못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논의 사항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윤석열 후보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또 1박 2일 호남 방문 일정 동안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좀 연이틀 실언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어제 나온 논란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민주화 운동이 그야말로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우리나라 밖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 저도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이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해명이 있었습니다만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외국 수입 이념에 사로잡혔던 것. 이 두 가지 발언이 어제 연이어서 논란이 됐는데 이거는 뭐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치는 발언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장 나오거든요. 솔직한 발언이시죠. 뭐 부득이 예. 입당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이분이 정권 교체가 너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때 왜 우리 당에 입당하기 전에 독자적인 제3당을 만든다는 얘기가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려를 했지만 제3당을 만들어서는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고 지금 내로남불 정권을 끝장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예.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맥락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는데 단어에 골라 쓰실 때 조금 문제가 있는 단어를 쓰신 것 같습니다만은 예. 전체 맥락은 문제가 없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예.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언제까지 맥락 설명을 계속 할 것인가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말실수이거나 실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지향점을 그대로 그런 그 준비되지 않은 발언 등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입당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라고 보고 예.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부에서는 이제 검사 출신들로 일단 다 이 진용을 갖춰놨고요. 또 외부에서는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외연 확대를 통해서 이제 윤석열 중심으로 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의 오랫동안 그 당을 지켜오셨던 수많은 지지자들 그리고 네. 수많은 정치 의원들은 이것을 그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가 참 궁금합니다. 예, 자 선대위 갈등에다가 지금 실언 논란까지 이어져서 뭔가 윤석열 후보 타겟책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 요리를 잘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윤식당, 성렬이 형네 밥집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조금 전에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네, 네. 뭐 좀 지지율 반대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요색남입니다. 소위 예. 말하는 요리를 잘하는 네. 남자죠. 아, 지금 저 화면에 나오네요. 예. 장면 나오는데 저렇게 요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 요새 요색남 인기에 편성해서 네. 상당히 그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유권자들에게 네.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27일 날 오픈합니다. 27일 날 오픈하고 지금 티저 영상이 공개되는 예, 거고 그렇습니다. 형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형식은 형식은 저 유튜브에 요리 방송하고 똑같습니다. 예. 직접 요리해서 누가 추첨을 보여드리고 해서? 맛도 보여드리고 추첨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추첨해서 옆에서 같이 가서 요리도 하고 구경도 하고 평론도 하고. 저렇게 대접도 하고. 예, 저런 거. 예. 예. 자,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걸 네. 보는 순간 네. 그러면은 이 윤석열 밥집, 성렬이 예. 형네 밥집에 이재명 후보 초청하시는 거죠. 이재명 아니, 후보를 초청해서 네.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 토론회도 한 번도 이제 응하지 않으셨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으니 그러면 초대하셔가지고 이 음식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면서 정책에 예. 대한 논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먼저 제안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아주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가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성사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쌀집 아저씨 김용희 PD가 크리스마스에 깜짝 그 놀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잠시 뒤 4시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예.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네, 예. 아마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깜짝 공개하시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뭐 영상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고민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당 부단장 박수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